다들 휴가를 어디로 떠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오늘 정책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재미있고 알찬 휴가를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지역 축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눌 건데요. 지역 축제 사실 그렇잖아요. 며칠씩 일주일씩 휴가를 내지 않아도 주말에 가서도 충분히 즐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을 맞아서 더 풍성한 지역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오훈성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의 명소랑 이렇게 축제랑 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주하면 한옥마을 있고, 부산하면 해운대 있고, 또 강릉하면 경포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소들을 바로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문화들을 잘 지역 문화와 콘센트를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골제라는 어떤 저수지 문화를 그냥 축제 형태로 발전해 나간 거고요. 지평선 축제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효성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메밀꽃 봉편 메밀꽃 밭을 소개로 해서 정말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축제라고 보여집니다. 축제 경영팀이란 그런 직책이 그런 부서가 있나 봐요. 전 처음 들었어요. 금산에서는 축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인삼축제 아시죠? 알죠. 인삼축제는 900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언급하는 여울축제라든지 산꽃축제라든지 이런 건 또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축제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축제 경영팀을 행정 조직 내에서 별도로 신설해서 축제 업무만 볼 수 있도록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축제 이 평가 체계나 심사 기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예, 선배로서의 좋은 예인데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지역 축제 관계자분들 주목을 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이제 현장 참가평가 70%와 선정 심사 3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참관 평가는 이제 관광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콘텐츠 운영, 성과, 발전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문화부에 후보 축제를 올리면 선정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생긴다면요.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세계인들도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작은 구석 마을까지 찾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올 주말에는 우리 다 같이 좀 나가볼까요? 현장 속으로, 축제 속으로 동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은 유난히 체력 소모가 많은 계절입니다. 땀을 좀 많이 흘려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요, 아주 다양한 보양식으로 더위에 지친 몸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보양식들이 있을까? 오늘 팔도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 1위가 또 삼계탕입니다. 역시. 때 되면 항상 그걸 먹는데요. 근데 도대체 삼계탕의 어떤 부분이, 어떤 성분이 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진짜 주는 거 맞는지 칼로리는 엄청나대요. 원장님 궁금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삼계탕과 같은 뜨거운 보양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뜨거운 보양식을 먹는 이유는 그 음식에서 뜨거운 열기가 내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게 이제 신체의 온도하고 여름철에 더우니까 바깥의 온도하고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되게 보양식 그러면 뜨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삼계탕과 같이. 근데 삼계탕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그러나 이제 지방은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삼계탕에는 사실 당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추도 넣고, 참도 넣고, 그렇죠. 인삼도 넣게 되고, 이런 것을 넣습니다. 밤도 넣게 되고, 마늘도 넣게 되고, 이런 성분들은 대개 이것도 몸을 덮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덮여주는 역할은 대표적인 보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보양식 하면은 삼계탕이랑 더불어서 떠오르는 게 장어잖아요. 아니 근데 그 가게를 가면은 시가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몸에 좋기 때문이겠죠? 또 비싼 것도? 장어에는요, 비타민 A, B, D, E. 아이고 다 들어있네요. C만 빼고 다 들어있고요. 또 칼슘이라든지 칼륨, 마그네슘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 고단백, 고지방식이기도 해요. 특별히 장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항산화력이 뛰어나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젊음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또한 그 젊음의 식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양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오늘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지역별로도 굉장히 발달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의 보양식 좀 교수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산이 높고 또 그만큼 계곡도 깊고 물이 맑기 때문에 민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메기찜이라든지 복추어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경상도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수 문화가 가장 발달된 그런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 콩가루를 빚어가지고 닭 육수에 먹는 그 건진국수라든지 네, 또 육전을 고명으로 얹어 먹는 진주 냉면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전라도 하면은 명실상부한 우리 맛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보양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풍천 장어구이 아시죠? 네, 또 애젓찜 아주 어린 그 돼지고기를 먹는 그다음에 짱뚱어탕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산물로 만든 많은 보양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군번 물회라든지 또는 게호젓 또는 그 몸국 같은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그리고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미리 교수님 또 오혜주 리포터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